국가가 만든 노후 대비용 환금계좌 연금저축펀드의 혜택 3가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런 표를 보시기 전에 쉽게 설명드리면은 직장인분들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내셨으면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보너스 돈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세금을 미리 안 내고 5월 달에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내죠. 그때 세금 낼 것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크게 디스카운트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간에 미리 많이 내놓은 사람은 환급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그래서 양쪽 다 어찌됐든 돈을 받는 거다. 들어온 돈이든 아낀 돈이든 모두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일단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규칙이고요. 그래서 IRP에 900만 원 붙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붙든지 할 수 있는데,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좀 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저축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300만원 맞춰서 900만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다소 낮으신 분들은 16.5%로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소득이 다소 높으신 분들은 13.2%로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율 역시 둘 다 이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자로 치면은 1년에 13%를 준다? 너무 혜자죠. 그래서 최대 세액공제액 900만 원을 한도를 꽉꽉 채웠을 때 최대 어느 정도로 돌려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냐 하면은 148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118만 8천 원. 국가에서 쏜다. 우리 구독자님들 보기 좋게 앞서 만든 표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캡처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공유하실 때는 꼭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더 공평하고 금액으로 깔끔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세액공제를 주는 것도 좋다. 게다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제 항목들을 보면은 컨트롤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뭐 소비나 부양가족, 부녀자 공제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말정산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은 이 IRP, 연금저축을 활용하라. 이게 가장 세액공제를 컨트롤하기 좋은 부분으로 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혹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신 분들도 꼭 이 연금 계좌들을 활용하라. 게다가 1년에 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다 못 채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최대 140만 원, 11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해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금리라고 해도 금리가 우대 이것저것 받아야지 4%, 기본이 3%, 요 정도인데 이자율이 16%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거의 사채업자급의 이자율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개꿀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돼서 이미 환급 받을 게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 못 받는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미 다른 것들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은 의미가 사라진 거지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내년으로 2월도 가능합니다. 내가 요번에 다른 항목들로 세액공제가 많이 들어갔다면은 올해 연금저축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 내년으로 미뤄달라 해서 내년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개꿀이다. 하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없는 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직접 돈을 주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복지는 노동이 있어야 복지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이 세금으로 국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해서 아예 소득이 없어서 세금조차 하나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세액공제의 혜택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부분들, 이 주부라는 것이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걸 인정 안 해줘?
하지만 저 김장자는 그래도 꼭 하셔라, 주부님들도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강력한 혜택인 과세이연에 있습니다. 이 과세이연은 오히려 세액공제보다 더 혜택이 좋은 면이 있거든요. 바로 전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이미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걸어놨는데 세액공제가 안 되는 추가 납입 한도도 1,800만 원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하는 그런 금액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손해인 것이라면은 왜 이런 납입 한도를 만들어서 무한대로 돈을 넣을 수 없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혜택이 좋다는 거거든요. 혜택이 좋아서 무한대로 돈을 갖다 버리면은 국가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안 받는 금액에도 한도를 걸어놓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연금계좌의 해자로움을 오히려 역설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혜택이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노후 대비형 이 황금계좌에는 국가가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아예 못 들어오게 세금의 성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우리가 수익금을 낼 때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단박에 국세청에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수익금의 일부 15.4% 정도를 떼갑니다. 1,000만 원 이익금 났으면 154만 원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1,000만 원이 846만 원으로 훅 떨어지는 매직. 국세청만 개꿀이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펀드에는 수익금 1,000만 원이 있을 때 국세청이 못 달려오도록 펜스를 이렇게 안전하게 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뺄 때까지 세금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치외법권 지역 비슷한 느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금이 이런 식으로 갈려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 모여도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온전히 내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온전하게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이만큼 모았다면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안 떼간 만큼 훨씬 더 크게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계좌는 핵심이 뭡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굴리는 그런 계좌죠. 이런 갭 차이가 수십 년간 복리로,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고 말했던 복리로 굴러가게 되면은 최후에 이 연금저축을 들었던 사람과 일반 계좌에서 돈을 모았던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지 우리가 뭐 대단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좋은 정책을 알아서 계좌만 다르게 투자했을 뿐인데, 게다가 세액 공제를 안 받고 오히려 과세이연 혜택만 누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부님들, 세액 공제 없이 추가 납입하시는 분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뭐가 좋냐면은 연금저축펀드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 규칙에서 말씀드렸죠. 이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용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수한 혜택들을 부과했다. 대신 55세 이후에 찾아라 라고 하면서 55세 이전에 찾게 되면은 페널티는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규칙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그 돈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가 않습니다. 혜택을 안 받았는데 뭔 페널티를 주냐, 이렇게 따지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에서 수익이 난 것은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금 자체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펀드에 돈이 묶인다고 우려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 세액공제 안 받고 그냥 돈 넣어서 수익금 굴리다가 혹시 돈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빼고, 그 대신 이 수익에는 국세청의 과세가 없다. 그래서 과세이연의 복리, 해자로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못 받는 사람? 그래도 좋아. 세액공제 못 받아도 좋아. 아니 오히려 좋아. 요렇게 긍정의 긍정을 넘어가는 요런 마인드, 저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세액 공제로 받는 혜택보다 과세이연으로 받는 혜택이 2배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금계좌는 과세이연만으로도 너무 좋은 계좌다, 무조건 드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세청이 너무 부들부들하죠. 아, 이거 너무 혜택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나 칼질 좀 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안 거치는데? 그래서 사실 세금을 걷긴 걷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긴 하는데, 그때는 또 세 번째 혜택으로 저율 과세를 합니다. 그래, 떼긴 떼는데
살살 떼라. 현재 은행 이자든 주식의 배당금이든 그리고 주로 연금저축펀드에서 굴리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이익금의 15.4%, 아까 1,000만원 투자하면 154만원을 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파격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주냐,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ISA 중개형 계좌도 매우 좋은 절세 계좌 중 하나인데 요거는 9.9%의 저율 과세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진짜 좋다, 혜자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연금 계좌는 3.3%에서 5.5% 더 낮은 과세를 한다. 이건 거의 5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2025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국내 주식이든 국내 상장 해외 ETF든 22%의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할 때도 1,000만원 투자하면 220만원을 가져가는데 요것도 연금 계좌 안에서는 지켜준다. 그래서 개꿀의 혜택이 더 커졌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만 지나면은 이 연금저축펀드의 가치는 훨씬 떡상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연금저축 만들고 앞불싸 요렇게 할 텐데, 이 김잔잔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죠. 개꿀이다 인정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혜택 3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두 번째, 과세이연. 오히려 세액공제보다 과세이연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 과세이연 된 것은 저율 과세로서 연계가 된다 해서 너무나도 좋은 트리플 혜택.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연금 계좌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들을 보면은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단점을 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과세 이연만 받으면서 납입 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된다. 그래서 이익금만 과세 이연 또 시키면 된다. 혹시 이번 연도에만 세액공제가 크다면은 2월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게 노후 대비를 하는 건데 55세까지 묶이니까 2030 젊은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돈이 묶이는데, 그래서 이거 오히려 비추다, 이거 어차피 넣게 되면은 깰 수밖에 없다, 깨면은 페널티만 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이 연금 계좌의 오리지널 규칙은 아니지만 이 세금 문제로 개인연금을 1년에 1,200만원 이상 수령할 시에 세금이 올라가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연금저축 효율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앵무새처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NO! 이런 걱정은 안 해도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금저축 시리즈 다음 영상, 연금저축의 단점,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 속 시원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다소 안 좋았는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 찍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가 업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괜찮으셨나요?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 김잔잔이 이런 유익한 정보들 뿌듯하고 힘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잔잔이었습니다.